네, 이번은 SQL 고급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내장 함수에서요 널값 처리하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교재는 218페이지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널값 처리를 설명할 때는 널값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널값이라는 건 아직 지정이 되지 않은 값을 말합니다. 이 널값은 0이나 빈문자 스페이스와 공백과는 다른 비어있는 값이라는 얘기고요. 널값은 비교 연산자로는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널값은 연산을 수행하면요, 이 결과 역시 널값으로 반환이 되고요. 지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값을 알 수도 없고 적용할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널값에 대한 처리는 실제 프로그래밍 과정에서도 실수하기가 쉬우므로 주의를 해야 하고요. 집계함수를 또 사용할 때도 특히 주의해야 됩니다. 이 널값 플러스 숫자와 연산은 무조건 또 다시 널값이 되고요. 집계함수를 계산할 때 널값이 포함된 값은 집계에서 전체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행이 하나도 없을 경우 이 썸과 에버리지 값은 결과에는 널이 되고요. 이 카운트 함수의 결과는 0입니다. 널값에 대한 연산과 집계함수를 한번 보면요. 마이북 테이블에 대한 형성은 마이북 source.sql을 실행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select 에서 mybook이라는 테이블에서 프라이스를 100을 더했습니다. 이것은 북 아이디가 3인 것을 찾을 때라는 조건이고요. 이럴 때 결과값은 mybook에 대한 실제 데이터 값은 이와 같고요. 이것에 대한 id가 3일 경우에는 값이 없어서 널이 반환이 되고요. 이것에 대한 숫자는 널값에 어떤 숫자 값이 더해지니까 이것은 널값이 되고요. 그 다음에 mybook에 대해서 프라이스 값을 합한 값하고 프라이스 값은 평균 값하고 카운트를 하면 이 mybook에 대해서 실제 요 값들은 3번이 널 값이기 때문에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는 거고요. 썸을 하면은 3번 값이 되지만 평균을 하면은 두 개에 대한 평균만을 하기 때문에 15,000이 되고요. 카운트를 하면은 이 3개를 카운트를 하고요. 열 값은 카운트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 내용이죠. 열 값을 확인할 때는요, is null 하고 is not null을 사용하게 되고요. 널 값을 찾을 때는 이권 연산자가 아니라 is null을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null이 아닌 값을 찾을 때는요, 연산자가 is not null을 사용을 합니다. mybook에서 프라이스가 1이고 북 아이디가 2일 때 프라이스 값은 2만이고 3번은 가격이 없을 때는요, mybook select asta from mybook에서 프라이스가 is null인 튜플을 찾게 되면은 3번이 찾게 되고요. 만약 스페이스를 하게 되면은 이것은 틀린 예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다음은
값에 대한 처리 방법으로 이즈널이라는 함수는요, 값을 다른 값으로 대체하거나 연산해서 다른 값으로 출력할 때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이 커스터머 테이블에서 폰이 is null 일 경우 연락처 없음으로 표시해라 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네, 이제 실습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마이북 SQL 계속 녹화가 되고 있었네요. 네, 마이브 SQL 문을 찾았고요. 이것을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create 테이블 마이브이고요. 테이블의 속성은 북id 인티저 값하고 price 인티저 값으로 구성되는 DDL입니다. 그 다음에 insert 값을 데이터를 마이북 데이터 생성을 하기 위해서 insert 문을 썼고요. insert into 마이북의 value를 1번에 10,000, 2번에 20,000, 3번에 null 값으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네, 테이블이 적용이 됐고요. select 마이북을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북ID가 price 123이고요. price가 1, 2만 널인 값이 조회가 됐고요. 네, select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실습을 해보려고 했던 price 플러스 100 이고 from 라이브이죠. 그때 북ID가 3인 튜플에 대해서 보여달라라고 하면요, 이건 널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요. 이것은 프라이스를 100을 더했어도 널이 나온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결과 값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직계함수에서의 값들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직계함수 price sum 하고 average를 하고요. price average 하고 count를 하고요. count price 이렇게 한번 mybook으로 select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프라이스에 대해서 3만 값이 썸이 됐고요. 에버리지는 15,000이 되고요. 카운트의 아스타 카운트는 3이지만 프라이스에 대한 카운트는 2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에서요. 왜요? 북ID 는 4일 때 4보다 클 때 4보다 큰 것은 얼마인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보다 큰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되고요. 아무것도 없을 때의 카운트 값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즈널에 대한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select star를 하고요. from 아이고, 그래서 price가 is null 튜플을 보여달라. 튜플을 select 아스타를 해달라는 거죠. 네,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프라이스 값이 null인 북ID는 3번이었고요. 이것을 보여주는 값입니다. is null 하고요. is not null, is null 함수를 헷갈리면 안 된다고 했고요. is null 함수를 또 사용하는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select name을요. 이름이라고 하고요. 폰 필드가 null일 경우에는 연락처 없으므로 이체를 해라 라고 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때 전화번호를 폰으로 하고요. 그렇죠? from
커스터머. 네. 폰에 연락처가 없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연락처 없음이, 김현아 삭제가 안 됐네요. 연락처 없음이 있네요. 셀렉트 폰을 한번 볼까요? 잠깐만요. 한번 다 보죠. 네, 전화번호가 다 있네요. 네, 그렇죠. 업데이트.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내장 함수입니다. 내장 함수 중에서 내장 함수 마지막인데요. 탑n을 질문할 거고요. 이 탑n은 내장 함수는 아니지만 자주 사용하는 문법이고요. 탑n은 SQL 실행 결과에서 그 상위 n개 행만 반환하는 겁니다. 자료의 일부만 확인하고 가능할 때 아주 유용한데요. 문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select 탑으로 하고요. 이 탑 n 이거 같은 경우 탑 2가 되고요. 필드명 속성명들을 다 쓰고요. 그럼 똑같이 from 오토바이 name을 썼을 때 이 다양하게 몇 가지 그 튜플들이 있는데 그 많은 튜플 중에서 두 개만 보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실습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탑 n이 없을 때는 select cost id 하고요. name phone 하고요. from customer 그래서 오토바이로 네임 순으로 실행하면은 이렇게 커스트 아이디를 네임 순으로 네 가지 튜플이 조회가 됐고요. 그래서 탑2를 실행을 하면요. 두 가지만 실행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부석질의 내용이고요. 이 부석질의 상세 내용입니다. 이 부석질의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좀 드리긴 했는데, 교재는 222페이지고요. 부석질의는 SQL 문장 안에서 다른 SQL 문이 중첩된 질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마당 서점 테이블에서 오더 테이블의 주문 내역은 알 수 있지만요. 이 도서를 주문한 고객의 이름은 알 수는 없죠. 이때 고객의 이름과 주문의 내역을 같이 보려면요. 오더 테이블과 커스터머 테이블을 연관시켜야 되는데요. 이 테이블은 관계를 기초로 특정 고객의 주문 내용을 확인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조인을 사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부석질의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 조인을 선택할지 부석질을 선택할지는요. 데이터의 형태와 양에 따라서 다르고요. 주로 이제 대량의 데이터를 합칠 경우에는 부석질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은 조인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먼저 모두 합친 다음에 연산을 하기 때문에요. 이 데이터 양이 많으면 두 가지 테이블이 이제 섞이게 되는 그 과정에서 좀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죠. 부석질의는 세부적인 어떤 조건을 먼저 질의한 다음에
그 작은 양을 가지고 다시 묻는 형태라서 조인보다는 조금 더 빠르다라는 일반적으로 더 빠르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부속질의 종류는요. 첫 번째는 웨어절의 부속질의가 있으면 그것은 중첩질의라고 하고요. 가장 보편적이죠. 두 번째, 이 셀렉트 면의 항목 옆에 부속질의가 있으면 이것은 스칼라 부속질입니다. 세 번째, 프롬 부속질의 옆에 있으면 이것은 인라인 뷰 부속질이라고 하고요. 이 자세한 내용은 뒤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서브쿼리에 대한 부속질의에 대한 이제 세부 내용이고요.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부속질의는 하나의 SQL 안에 다른 SQL이 중첩된 질의를 한다라는 거고요. 주로 이 다른 테이블에서 가져온 데이터로 현재 테이블에 있는 정보를 찾거나 가공할 때 사용한다. 그리고 조인바다는 성능이 좀 높다, 좋다. 그래서 주로의 현 구조는, 주로 부속질의 구조는 이렇게 메인 쿼리가 바깥에 있고요. 이 안에 작은 서브 쿼리가 하나 있다라고 하면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속질의 종류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중첩질의가 있고요. 그것은 매일 부속질의가 이제 웨어절에 있을 경우에 중첩질의라고 하고요. 셀렉트절에 있으면요, 그건 스칼라 질의, 프롬절에 있으면 인라인 뷰 부속질의라고 합니다. 중첩질의는요, 웨어절의 수로와 같이 사용되기 때문에 결과를 한정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죠. 그리고 셀렉트 부속질은요, 단일 값을 변환하기 때문에 스칼라 부속질이라고 보통 합니다. 이 두 가지 열의 값이 들어가지 않다는 거죠. 즉 이제 뭐 벡터 값이 아닌 스칼라 값으로 질의를 한다라고 해서 스칼라 부속질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프롬절 부속질의는요, 프롬절에서 결과를 약간 유사하게 뷰와 유사하게 반환을 하기 때문에 인라인 뷰라고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첩질의는요, 웨어절에 사용되는 부속질이라고 했고요. 웨어절은 데이터를 선택하는 조건, 수로와 같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중첩질의를 수로질의라고 하기도 합니다. 수로 부속질의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연산자와 같이 쓰고 뒤에 집합 판정 존재와 같은 연산자가 있습니다. 비교 연산을 한번 해볼까요? 부속질의가 반드시 이 단일행, 단일열을 반열해야 되고요. 아닐 경우에는 질의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렇게 웨어절 옆에 부속질의가 있는 경우에도 어떤 그 특정한 값들을 다수의 열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면 이것은 체크할 수 없다라는 의미인데요.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봅시다. 첫 번째 질의 4-11은요, 평균 주문 이하에 대한 주문에 대해서 주문 번호와 금액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거고요. 실습을 해보죠. 셀렉트 오더이가 되고요. 오더이가 되고요. 세일가 판매 가격이 됩니다. 주문 테이블로부터 그 부속질의에 있는 그 의미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select average 셀 프라이스로
from orders 이렇게 그냥 해봅시다. 셀 프라이스의 프라이스 주문 함수에 대한 판매 가격에 대한 평균이죠. 프라이스는 뭐 셀렉트 프라이스는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셀 프라이스가 많은데 이것에 대한 평균 값은 전체에 대한 평균 값은 11,800원입니다. 이 11,800원보다 셀 프라이스 값이 작거나 같은 것들에 대한 모든 값들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죠. 셀렉트 오더아이 대충 알겠죠. 아야 셀 프라이스를 보여주는데 이거는 오더즈에 대해서 보여주고요. 셀 프라이스가 작거나 같대요. 어떤 값하고 여기서 이 부석지가 들어가는 거죠. 이 셀렉트 프롬 오더즈에 있는 즉 오더즈에 있는 셀 프라이스의 평균 값은 이렇게 1180원이라는 값이 나오고요. 이 값보다 작은 오더즈들을 다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 이 중첩 부속질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11,800원보다 적은 그 값들에 대해서 모두 다 보여주고 있겠죠. 이 4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 값이 어떻게 단일한 열이 한 개의 단일한 열과 단일한 행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웨어절에 대한 부석질이 즉 웨어절에 대한 부석질이가 중첩질이 부석질에 대한 예였습니다. 다음 질의 4-14를 볼까요? 두 번째 질의는 상관부석 질의입니다. 이 한 개의 그 테이블이요, 논리적으로 또 다른 그 관계를 하나 만들어서요, 독립적으로 서로 유지를 하지만 그 값들이 다시 그 값을 테이블의 결과를 이용해서 연계되어 있는 그 값들로 질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상관부석 질인데요. 일단 뭐 예를 들어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각 고객의 평균 금액보다 큰 금액, 각 고객이라고 했습니다. 각 고객. 이거는 이제 전체 고객에 대한 평균 값이고요. 이 각 고객의 평균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따로 이렇게 오토바이를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조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어떤 내용과 조인을 한다고 하면, 이 바깥에 있는 그 MD라고 하는 주문과 안에 있는 SO라고 하는 주문의 내용을 조인을 하게 되면요, 이 값을 그 두 값이 같은 것들만 그룹화 되고요, 그것에 대한 에버리지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값들에 대한 각각의 평균 값이 있을 텐데 그 값들보다 작은 값들을 나타낸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습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죠.
안에 있는 값하고 밖에 있는 것을 같이 좀 해야 되니까 이거는 두 개를 한꺼번에 써보겠습니다. select order i first id도 쓰고요. self size도 쓰게 됩니다. from 어찌를 MD라고 하고요. 여기서 where저리 쓰게 되는데 어떤 값을 속지를 하게 되느냐, self-price가 큰 것들만 좀 해달라. 근데 어떤 것보다 큰 거냐, select를 하는데 이것에 대한 에버리지가 self-price에 대한 에버리지겠죠. 에버리지가 from orders 를 하는데 SO를 하고요. MD에 있는 커스타이즈 하고요. SO에 있는 커스타이즈 합니다. 이것은 하면 조인이 되고요. 조인된 것들에 대한 각각의 그 값들이 같은 것에 대한 그 수표들이 나오면 이것에 대해서 에버리지를 구하고 그 에버리지만큼 작은 것들만 보여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체 두 가지가 조인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이 두 가지가 이제 그 퍼스트 아이디 양쪽에 있는 오더즈에 있는 MD와 오더즈에 있는 SO가 조인이 되는데, 이 조인이 될 때 스타이지하고 같은 것들끼리만 다 조인을 시키고 개별 조인 할 때마다 에버리지를 구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관계 상관부속질이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을 하고요. 다음을 넘어가겠습니다. 부속질의 중에서 in, not in 이런 것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은 다양한 값들이 하나의 행위 아니라 다양한 행위의 존재를 할 때 주 지리에서 부속 지리에 제공한 결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in이라면은 그 속성 값들 중에서 부속 지리한 결과 값들이 있는 것들만 보여주라고 하는 거고요. 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인 연산자는 주 지리의 속성값이 부속 지리에서 제공한 결과값의 집합이 있는지를 체크한다. 그래서 인 연산자는 다중행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고요. 주지리는 where저에 사용되는 속성값을 부속 지리의 결과와 집합에 비교되어서 하나라도 참이 있다고 하면 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습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고객에게 판매하는 도서의 총 판매액을 구해라. 그러면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고객이라는 부속 지리가 먼저 나오고요. 이러한 고객의 리스트가 나오면 이러한 것들이 다중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in이라는 연산자를 쓰고요. in이라는 저장어를 쓰고요. in이라는 명령을 쓰고 커스트 아이디에 in이 있냐 없냐를 확인한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실습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부속 지리부터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셀렉트 하고요. 커스타이즈 이거 그리고요. 어드레스가 like 아스타 땅 퍼센트 대한민국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퍼스트 아이디하고 어드레스를 좀 보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2번에 있는 고객의 주소는 대한민국 서울이고요. 3번에 있는 고객의 주소와 대한민국의 강원도네요. 이렇게 부속 지리가 있는 안에 있는 지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바깥에 있는 주지리를 보면요. 셀렉트를 할 수가 있고요. 썸을 합니다. 여기에 셀 프라이스를 하고요. 얘를 토탈로 하고요. 포더즈로 저는 하는데 커스타이디가요 있느냐 어디에 이 부속지리에서 나온 결과와 같이 셀렉트 커스타이드 네 from 스타머 안에 있는 부속지리 내용이죠. 여기까지가 가로 닫고 이렇게 하게 되면 부속지리에 있는 중첩지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번 실행 한번 해볼까요? 네, 46,000이 되었는데 이 두 가지 값에 대해서 커스타이즈 값에 두 가지 있다고 하면 이 두 가지 값들이 합해진 것이 이제 토탈이고요. 실제로 다 보여준다고 하면은 여기서 커스타이즈를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죠. 이 정도로 표시가 되면은 다 표시가 될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커스타이즈가 2와 3인 것들만 대한민국으로 나타나게 됐죠. 주문에 대해서 그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샘플 아이디를 한번 같이 볼까요? 샘플 세일즈 프라이스 이렇게 하면은 전체 내용을 파악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2번과 3번에 대한 주문 내역들을 다 파악을 하는 거죠. 이렇게 2번과 3번에 대한 주문을 다 보여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all과 some에 대한 부속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ll은 모두고요. some은 뭐 일부만 있으면 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all과 some의 연산자 문법은 비교하려고 하는 값, 스칼라 필드와 비교 연산자와 all sum을 이후에 가로치고 부속질을 하고 가로 닫는 이러한 그 문법입니다. 질의 4-14를 보면요. 3번 고객이 주문한 도서의 최고 금액보다 더 비싼 도서를 구입한 주문의 주문번호와 금액을 모두 보이세요 라고 하면 주문번호와 금액을 모두 다 입력을 하면 되는데 where 다음에 비교하려고 하는 대상자가 있고요. 비교 연산자가 있고 all이 있으면 이 세 개, 이 안에 있는 부속질에 있는 값들 중에서 모두 가장 큰 맥스 값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행들이 나오는 것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한번 이것도 실습을 통해서 확인을 하면 이해하시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부속질부터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select sale price고요. 오더즈 더 볼 수가 있고요. 커스타이즈가 3인 값은 어떻게 있나 보면요. 세일즈 프라이스가 지금 커스타이즈, 그러니까 3번 고객에 대한 주문 내역들을 보고 그것에 대한 세일 프라이스를 다 표시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66,000원, 12,000원, 13,000원인데 이것에 대한 all 값은 13,000원이 됩니다. 그러면 13,000원보다 큰 것에 대한 모든 주문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이것에 대한 부속질을 실행하면 되고요. 셀렉트를 하고요. 오더이를 하고요. 세일즈 프라이스로 from 오더즈 부석질을 합니다. 여기서 중첩질을 하는데 이 세일즈 프라이스가 세일 프라이스가요. 세일 프라이스가 5월입니다. 어떤 것보다 5월이냐? 이 부속질된 내용들 중에서 가장 최대값을 표시하라는 내용이고요. 이 최대값은 13,000원이라고 했죠. 그래서 13,000원보다 큰 값들을 모두 보여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실행을 해볼까요? 13,000원보다 큰 값, 20,000원과 25,000원에 대한 주문만 보여줬죠. 예. 여기서 sum은요, 최소 하나라는 값입니다. sum 한번 해볼까요? sum은 어떤 값이 될까요? 그쵸? 어떤 한 개만이라도 나오기 때문에 최소값이 됩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exist와 not exist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그지스트는요, 존재 연산자입니다. 이그지스트와 not 이그지스트는 데이터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거고요. 문법은 where라는 그 부속질, 중첩질 뒤에 not이 들어가고요. 또는 exist가 들어가고요. 부속질가 들어갑니다. 즉, select from where까지는 똑같고요. 이렇게 exist 가로치고 부속질의가 들어가면 이렇게 그 부속질의에서 조회된 결과 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반납한다. 그리고 있다면 이 select 값을 수행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일단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CS 보고 파악을 해볼까요? 네, 이것도 안에 있는 부속질부터 중첩질부터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select asta 그럼 커스터머를 CS라고 하고요. 여기서 또 상관 연산자를 했군요. 이거는 계약을 하고요. 어드레스가 like 대한민국 이거 조인을 시켰네요. CS에 있는 커스트 아이디와 뒤에 있는 OD에 있는 커스트 아이디 조인하겠다는 내용을 먼저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먼저 부속질의로 조회가 안 되고요. 릴렉트를 좀 하겠습니다. 서메이션을 하고요. 세일 플레이스 토탈 오더즈가 네 외워졌습니다. 이때 exist 한지 파일이 존재하는지 exist exist 하고 가로치고 이 부속질의를 합니다. 커스터머의 어드레스가 대한민국이고 커스트 오더즈에 있는 커스트 아이디하고 CS가 조인을 했을 때 결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고요. 있으면 true를 반납하고 실행을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실행 한번 해볼까요? 아이고 됐네요. select 여기까지가 있고요. exist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오더즈는 어디고요? 어디에 있는 커스타이지 쓸 수 있는 커스트 아이디와 커스트 아이디가 없나요? 커스텀은 CL이가 있고요. 오더즈 테이블에 있는 어디 맞을 것 같은데요. S, exist, TS가 틀렸네요. exist. 이렇게 되면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이름과 거주하는, CS와 조인을 했고요. 이 조인의 결과를, 그 중에서 토탈 값을 서메이션 한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상으로 부속 질의에 대해 중에서 웨어 부속 질의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고요. 네, 다음은 나머지 부속 질의에 대해서 스칼라 부속 질의와 인란 뷰 부속 질의와 그중에 뷰에 대해서 알아보고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